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환불 생각이 들 텐데 환불 금액은 부가세 10%, 사용한 매칭 횟수, 환불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런 업체는 애초에 안 될 사람도 가입시켜서 환불 수수료를 먹는 거죠. 물론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닐 테고 일부 업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미쳐버린 결혼 문화를 바로잡겠습니다. 매칭 매니저 문용한입니다. 저도 매칭 매니저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속상한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원을 냈는데 제대로 된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처음에 한두 번 소개시켜주고 다음부터 연락이 없다. 알바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남성은 1,500만 원을 모 업체에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만남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결정사들이 왜 양아치라고 불리는지, 왜 돈만 날린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입시킵니다. 예를 들어 심한 탈모가 있거나 심한 질병을 앓고 있던가, 신앙심이 강하다던가, 젊은데 딩크라던가, 이성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려운 분들이라면 사실상 매칭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환불 생각이 들 텐데 환불 금액은 부가세 10%, 사용한 매칭 횟수, 환불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런 업체는 애초에 안 될 사람도 가입시켜서 환불 수수료를 먹는 거죠. 물론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닐 테고 일부 업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결혼정보회사 시스템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낸다고 무조건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이 나를 원한다고 하면 나는 수락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선자가 계속 소개를 시도해도 내가 계속 거절할 수도, 내가 계속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데 이유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매칭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업체가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업체 입장에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불쾌함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가입 조건을 확인 후 가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업체에 1,500만 원을 쓰고 저를 찾아왔다는 분의 경우 주변에서 소개받는 게 어려워서 업체에 가입해서 짝을 찾으려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냉정하게 말해서 결정사에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업체에서 다른 분을 계속 소개시켜주면서 돈을 받아내거나 횟수를 차감시켰을 겁니다. 그분은 매칭을 계속 하다 보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업체선 당연히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매칭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진짜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분은 업체의 호구가 되었던 거죠. 해결책은 상담 업체든 결정사 매니저든 지인이든 그 누구한테라도 좋으니 연애 상담을 먼저 받아서 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인에게 받는 경우 그냥 부탁하지 말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정중하게 부탁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극심한 경쟁 구조라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결혼정보회사에 10명이 가입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밀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밀림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코끼리, 사자, 악어, 얼룩말 같은 동물들이 각자 생존 경쟁을 하고 있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건 이 밀림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얼룩말이라면 코끼리나 사자와 싸워 어지간해선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애초부터 상위 포식자인 분들이 자리를 잡은 경우 나에게 기회조차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사자는 아니어도 악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자나 악어를 못 봐서 하는 착각입니다. 매칭 담당자한테 경쟁자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분들끼리 매칭시켜주지만 그 무리에서도 거절당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이성의 이상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대부분 매칭 매니저들은 회원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개팅 이후 이성들의 피드백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외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원의 성향에 따라 피드백을 받으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위로만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잘 안 되는 분들의 경우 피드백 수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선하는 부분이 없이 지속적으로 소개만 받는다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문제, 동시다수 매칭의 함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회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양다리입니다. 내가 이성 A와 매칭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 B와도 매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업체는 수익적인 측면에선 양다리 매칭이 확실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칭비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남성 A와 여성 A가 매칭이 되면 양쪽에서 총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매칭 중인 상태에서 남성 A가 여성 B와도 매칭이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20만 원 벌 거 40만 원 버는 겁니다. 확실히 좋죠.
남성 A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 A, B를 동시에 만나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최종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여성 A, B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또 남성 A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지금 여성 A, B를 만나고 있는데 혹시 이 여성분들도 다른 남성을 여러 명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게 되면 끝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러니까 회원들이 결정사를 양아치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이 타 업체에서 이런 경우를 겪었다고 해요. 이성이 나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었고 결국 그 사람을 선택해서 거절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매칭을 하게 된다면 주선자를 통해 그 이성이 다른 사람과도 매칭 중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 이걸 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상위 포식자랑 만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밀리는 내가 경쟁자로 나간다면 그야말로 결정사의 호구가 되는 겁니다. 업체 측에서는 진심으로 회원이 결혼하길 바란다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회원이라는 표현보다도 동생, 친구, 가족으로 생각해야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 매칭 알바라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신으로 결정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해당 업체 관계자가 아닌 이상 진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겪어본 분들의 말로는 나보다 많이 월등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애프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소개팅 어플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으니 과거에 이성들이랑 많이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느 정도의 여성들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플에선 말도 안 되게 예쁜 이성이 말을 거는데 실제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치 만나면 장기가 털릴 것 같아요. 제가 해당 앱에서 결제를 하고 인사를 하면 인사만 받고 퇴장합니다.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돈까지 쓴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바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날 수락했다면 의심할 만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꼭 매칭 알바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알바를 쓰는 건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예쁜 20대 여성을 고용하거나 30대 초중반의 키 크고 잘생긴 대기업 남성을 고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비슷한 경우인 렌탈 연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당 최소 4만 원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밥 먹고 차만 마셔도 3시간은 가잖아요. 알바를 고용한다면 12만 원 줘야 될 텐데 그만큼의 투자를 하면서 매칭 알바를 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칭 알바를 쓰면 당연히 성공 사례도 나오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는 순간 그 결정사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칭 알바라기보다 기존 회원 중에서 무료로 매칭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소개팅에서 너무 심하게 불만이 있었을 경우 보상 개념의 무료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무료니까 나가는 보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진심을 다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사에서 호구당하지 않고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담당 매니저한테 내 이상형인 사람의 이상형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물어보세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지까지도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눈을 낮추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대신 내 가치를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능력을 키운다든지 얼굴, 의상, 스타일, 체형을 개선한다든지 말빨과 센스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결혼정보회사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취미, 모임, 파티라고 검색해보세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금요일 저녁만 되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차은우 님도 집에서 OTT만 보고 있으면 여자 못 만날 겁니다. 금토일은 제발 좀 나가세요. 계속 밖에 나가 있어야 해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을 꼭 찾길 바라고 저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